살려줘. 아이고. OTT 되게 열심히 보시나 봐요. 엄청 집중되네. 연기자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요. 아니 추천하는 작품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OTT 리스트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네,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아유, 깜짝이야. 그러니까 아니, 짜파게티 집중 못하겠네, 지금 물에서. 이따가 취하겠어. 안녕하세요. 최정환 TV의 베레인데 제목은 또 베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 더 특히 OTT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막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주말에는 저 혼자 정말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부터 뭐 디즈니 플러스, TV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얼마나 세서 보고 계세요? 익스큐즈미 내 핸드폰 좀 주실래요? 여기 보면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그다음에 넷플릭스, 아마존, 티빙, 왓챠가 있었고 유튜브가 있는데 애플 TV 여기 없었지? 나 애플 TV도 원래 봐. 또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연기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도 봐야 되고 요즘 어떻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계속 시청자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봤던 저희 OTT 고인물 한번 같이 퍼 날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홈랜드예요. No circumstances allow remote aid to leave the hotel.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테마는 테러에 관련 어떤 이제 CSI 이런 우리가 아는 좀 뭔가 유명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감금됐던 미군들이 구출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에피소드를 끌고 갑니다. 주인공 여자분의 역할이거든요. 캐리인데요. 캐리 메디슨.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니까 뭐 총을 쏘고 현장에서 뭐 범인을 잡고 이런 구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휘를 하는 전략을 짜는 그런 평가도 굉장히 높고 평론가들도 굉장히 극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1부터 시즌 8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즌 8까지 기간을 10년 정도 잡았다고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아마 한 달 만에 본 것 같아요. 거의 미쳐 있었죠. 96부작인가? 정말 마지막에 끝났을 때 기분은 뭐였냐면 캐리가 정말 제 옆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빠져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려준 게 홈랜드. 처음부터 에피소드 1에 그 브로디라는 인물이 테러들한테 잡혀갔다가 인질됐던 군인이 돌아와서 정말 영웅시되는 사람이었지만 이거를 어떤 정보를 듣고 캐리가 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접근을 하고 일이 시작되죠. 해리가 요원인데 그 영웅시되는 인물이 테러리스트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전으로 그 사람한테 접근했는데 사랑에 빠져. 사랑에 빠져 실제로? 근데 캐리가 이상하게 외롭게 있지만 항상 시즌마다 매번 캐리를 돕는 남자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다 죽어나가거든. 캐리를 사랑하면 죽어나가. 그래서 인상 깊었던 거는 두 가지인데 퀸이 죽을 때와 맥스가 죽을 때 제일 슬펐고 맥스라는 인물은 캐리를 무조건적으로 되게 서포트해주는 어떤 아주 성실하고 오래된 집사 같은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인질로 잡혀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죽어서 시신을 만나고 할 때 캐리가 제일 오열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맥스라는 인물이 죽을 때 굉장히 캐리처럼 많이 슬펐던 것 같아. 놀랬어. 나 맥스는 안 죽을 줄 알았거든. 아, 이거는 일단은 뭐 첩보물이기도 하고 요원들 나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한참 막 친한 동생이 호주에 살아서 여행 그 플랜이 잡혔는데 호주에 있는 2주 동안 틈틈이 봤던 작품이 기묘한 이야기였어요. Something is coming. What is it? The Demogorgon! We're in deep shit. See you tomorrow. That's not Will.
SF죠. SF 스릴러. 어떤 마을이 있어. 그 마을은 굉장히 그냥 아무 일 탈이 없는 마을. 보안관이 일거리가 없을 정도로 고요한 마을에 윌이 실종이 되면서 이제 그 윌의 친구들 그리고 윌의 엄마 위노라 라이더가 찾으러 나서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에디라는 굉장히 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아무튼 초능력을 가진 에디라는 친구가 나타나면서 이 윌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그려지는 그런 드라마인데 지금은 시즌 4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5는 촬영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 시즌 1을 만났을 때 어린 친구들이 막 나와. 너무 귀엽지? 난 거기서 걔를 되게 좋아해. 이빨 빠지네? 스티브 아니 그 루카스 말고 걔 똑똑한 은근히 걔 아무튼 꼬수머리. 뭐야? 아 나 어제까지 외웠는데 더스틴. 더스틴. 난 걔 때문에 봤어 사실. 걔 나오면 너무 웃음 나오지. 맞아. 이렇게 웃을 때. 아이들이 이제 의리가 있어. 그 친구들끼리 이제 그 엘이라는 아이 때문에 막 의견이 달라요. 엘이 옆에 있는데 엘을 믿지 말자. 아니야, 엘은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내 친구 맞아. 뭐 친구 어떤 친구에 대한 얘기만 논쟁이 펼쳐졌어요. 근데 엘이 물어봐요. 친구가 뭐야? 친구는 하면서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친구는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존재야. 이거를 너무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맞아, 무덤덤하게, 그치? 신나게 꽂히는 그냥 그러니까 당연한 건 거야. 제 친구들 떠올랐고 나도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특별히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에피소드 3 정도에 나오나? 엄마가 유일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기 시작해요. 윌이 실종됐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시체를 보였지만 윌이 아니라는 걸 믿어요. 엄마의 본능으로. 그래서 윌이 있다라는 상황을 이렇게 라이트로 뭔가가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엄마 방에 엄마가 라이트를 다 하고 이제 스펠링을 다 써요. A부터 Z까지 해서 윌이 네가 맞으면 뭐 예스 해줘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런이라는 단어가 떠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망가라고 사인을 주는데 그게 약간 너무 소름 끼쳤어. 근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건 10대들 이제 뭐 고삐리들이 아무튼 그 로맨스가 나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이크 누나 안 이쁘잖아. 너 거기서 왜 이렇게 에이스야? 미쳐버리겠어. 그다음 3번째 이제 저는 이제 국내 드라마 굉장히 즐겨 보는데 이건 진짜 추리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드라마를 픽했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굉장히 평점도 좋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요즘 많으니까 뭐 정신병동 하니까 이제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관련된 얘기겠죠. 그래서 정말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는 주인공 박보영 이름이 다은이로 나오죠. 다은이.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약간 옴니버스 구성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저는 이 작품을 왜 생각했냐면 아프고 시린 병이지만 이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사실 우리 주위에 꽤 많아요. 이걸 보면서 이 병에 대한 그냥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게. 이 에피소드 처음에 나왔던 거가 굉장히 놀랬던 게 마마보이처럼 엄마한테 예스 예스 했던 딸, 예쁘게 자란 딸이 자기가 만들어 온 세계와 현실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니까 잘못됐죠. 네, 잘못됐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우아하게 예쁜 딸을 자꾸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계속 병문안을 면회를 오는데 샤인머스켓을 맨날 갖고 와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먹어. 냉장고에 넣어주고.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나 이거 안 좋아해야 해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 가족한테는 상처 주기 싫고 뭔가 거부처럼 느껴질까 봐 조심하다가 병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잘 좀 못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더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아침이 오는 삶을 선택하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저를 살피다가 저는 웃고 싶었어요. 미친 듯이. 4번째, 소년시대. 이게 아마 배경이 89년? 1989년. 아직 세상이 다들 존재하지 않았나요? 88 올림픽 들어봤죠? 88 올림픽이 끝난 뭐 그때쯤 충청도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한 마을에 맨날 맞고 사는 착한 병태가 있었는데 병태가 전학 갔나? 네, 그렇죠.
전학을 가게 되면서 아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된 것도 너무 웃겨. 아빠가 춤바람 나가지고 아무튼 아빠가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울면서 또 전학을 가요. 얘는 전학에 익숙한 아이야. 그래서 이제 이 병태가 어떤 오해 속에 갑자기 일진으로 리버스가 돼요. 그래서 막 짱이 돼. 둔갑을 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흑검이란 존재가 정말 너무 좋았지. 흑검이는 이제 이 주인공 병태 아기 때 친구고 항상 얘를 지켜줬던 여자친구인데 아빠가 계속 도망 다녔잖아. 그래서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 어렸을 때 만났던 흑검이 이선빈의 동네로 와서 이제 같이 그 집에 월세를 살았지. 한 칸 방에서. 그래서 흑검이한테 이제 싸움의 기술을 배우지. 근데 나는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아 내가 하면 어땠을까 막 저런 생각하면서 한 번도 20대를 돌아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게 별로 없었는데 소년시대의 흑검이를 보면서 아 내가 20대에 왜 액션을 안 했을까 했으면 난 흑검이 역할 참 내가 되게 찍었을 땐 진짜 힘들었겠지. 근데 흑검이 역할이 그렇게 나는 탐이 났어. 명장면 너무 많은데 얘네가 싸움의 기술을 배우려고 자꾸만 짜파게티를 끓여 먹어. 나 그래서 이 소년시대 보면 짜파게티 진짜 몇 봉지를 먹었는지 몰라. 원래 짜파게티 되게 좋아하는데 소년시대 보면 짜파게티를 꼭 먹게 될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옛날에 애들을 괴롭혔거나 조금 찌질했거나 지금도 찌질하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삶에서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소년시대를 보시고 웃음을 찾으세요. 잉? 자 그래요. 뭐 이렇게 지금 되게 정말 아주 압축해서 지금 얘기는 하겠는데 제가 어제까지도 너무 재밌게 본 게 많아가지고 넷플에서는 선산을 다 봤고 티빙에 이제 구축순입니다 다 봤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2화까지 나왔는데 그 데스 앤 아더 디테일스라는 그 홈랜드의 사울 아저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 봤고 그리고 티빙에서 지금 하고는 LTNS라고 2화까지 나왔어요. 예, 이소음 씨와 안재용 씨 연기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밌어서 지금 시작한 게 다 2화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이게 참아야 되는 거야. 심지어 웰컴 투 삼달리 엔딩 하나 놔두고 다 보고 되게 많이 보지 않나? 네, 이렇게 보면서 추천하고 싶은 거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또 제가 보고 시력을 잃어보겠습니다. 예, 설 연휴에 혼자 있다가 너무 재밌게 보기만 하지 마세요. 보면서 몸도 움직이면서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요. 안녕.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본 다음에 사실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지. 친구들한테 야 홈런드 안 봤어? 와 진짜 야 홈런드 아직도 안 봤어? 막 이랬던 애들이 살려야지.